이번 뉴욕 노동절 퍼레이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번 퍼레이드는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코로나 수칙 위반 대학생 70여 명이 퇴학을 당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9월 7일 KBTV 뉴스 9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뉴욕 노동절 퍼레이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노동절 퍼레이드는 1882년에 처음 조직돼 이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날은 노동자 계급과 그 가족을 위한 축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인도 아메리칸 데이 퍼레이드는 이날 관중들이 환호하는 모든 에너지를 담은 라이브 공연은 아니지만 카리비아해 문화를 기념하기 위해 재능을 가진 많은 사람들과 시청자, 팬들이 참여해 10시간 이상 행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카니발 협회의 일반 회원인 샤이카 스코틀랜드는 카니발과 같은 축제성, 에너지, 전형적인 카니발 느낌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고 올해는 퍼레이드 주최 측과 국회의원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편 노동절 연휴를 맞아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보건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대규모 인파가 보이면서 사건 사고와 행사 취소, 폐쇄 등 후속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의 조베리 기념 행사에서 6살 소년과 4명의 다른 아이들이 총격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위협이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월요일 얼마나 많은 총격범들이 연루되었는지에 대해 불확실했다고 전했습니다. 테렌스 A. 머너헨 뉴욕 경찰서장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총격 사건과 관련해 남성 2명이 체포됐으며 총 2발이 휘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머너헨 서장은 수사가 초기 단계에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노동절인 오늘 오션비치의 주차장을 폐쇄했습니다. 5일 이 해변에 1,000명 이상이 모여 참여와 포용 등을 내세운 연례축제 버닝맨을 기념하는 행사를 연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또 조자주 타이버 아일랜드도 주말 새 많은 인파가 몰렸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멀토비치에서는 해변을 따라 햇빛 가리기가 줄지어 늘어서 있는 사진이 돌았습니다. 펜실베니아주의 캐니우드 놀이공원에도 연휴를 맞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반면 노동절 관련 이벤트들이 대거 취소됐습니다. 매년 서부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리던 september 페스트는 43년 첫 개최 이후 처음으로 취소됐습니다. 보통 september 페스트는 3만 5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버스턴에 있는 노스이스턴대 1학년 학생들이 코로나19 예방 규정을 무시하다 퇴학당해 4만 달러의 학비를 날리게 됐습니다. 또 지난주 대면 수업을 시작한 뉴욕 대학에서도 20여 명의 학생들이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일 NBC 방송에 따르면 노스이스턴대는 코로나19 관련 공중보건수칙을 위반한 1학년생 11명을 쫓아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임시 기숙사로 쓰던 보스턴 시내 웨스틴 호텔의 객실 한 곳에 모여 놀다가 교직원에게 적발됐습니다. 대학 측은 이들에게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24시간 이내에 캠퍼스를 떠나라고 통보하는 한편 4만 달러인 학비를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학생들이 봄학기에 재입학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대학 측은 성명에서 마스크 착용과 파티 및 모임 금지, 거리 두기, 손 씻기 등의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학생들은 모두 징계 처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ABC 방송에 따르면 뉴욕 대학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무시한 학생 20여 명을 한 학기 동안 정학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이와 함께 지난 토요일 밤에도 많은 학생들이 워싱턴 스퀘어 광장에서 요란스러운 모임을 가졌다며 불법 모임, 파티 등을 주최한 학생은 1년 동안 각각 정학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전국 1,500여 대학에서 나온 코로나19 환자는 5만 1,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최소 60명입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코로나19 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징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퍼듀 대학은 최근 캠퍼스 밖에서 하우스 파티를 연 36명의 학생을 정학 처분했습니다. 커네티컷 대학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학생들을 기숙사에서 퇴거시켰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저지주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소폭 상승했고 뉴욕주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에 의하면 뉴저지주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조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 시민들이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뉴욕은 감염률이 1% 미만으로 4주 연속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이번 주 뉴욕의 쇼핑몰과 전국의 카지노가 문을 열지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꼭 지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뉴욕은 이를 엄격하게 지키고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의 신규 확진자 수는 상당한 폭으로 감소한 반면 뉴저지주와 델라웨어주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으므로 계속 긴장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마스크 착용, 착용한 마스크를 손으로 만지지 않기, 손 자주 씻기, 실내에 많은 인원 모임 피하기 등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노력에 계속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10포인트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BS 방송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유권자 2,4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는 바이든 후보를 찍겠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찍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42%에 그쳤습니다. 바이든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87%, 트럼프의 지지자의 84%는 자신들의 지지가 매우 강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여론조사 때보다 각각 5포인트, 2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대선이 다가오면서 두 후보의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미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 항의 시위와 관련해 유권자들은 두 후보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유권자의 49%는 바이든 후보가 시위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한다고 답했으며 30%는 대립을 부추긴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시위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한다는 유권자는 39%에 그쳤으며 대립을 부추긴다고 답한 유권자가 47%에 달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19 대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문제에서 더 후한 점수를 얻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누가 더 잘할 것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0%는 바이든 후보를 꼽았고 트럼프 대통령을 꼽은 응답자는 38%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누가 더 경제를 잘 관리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45%가 트럼프 대통령을 꼽아 44%에 그친 바이든 후보를 앞섰습니다. 대표적인 경합주인 위스콘신주에서도 바이든 후보는 50%의 지지율로 44%에 그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특히 위스콘신주의 백인 여성 유권자층에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9%포인트나 앞선 지지율을 획득했습니다. 위스콘신주 유권자 중 대졸자의 54%는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고졸 이하는 52%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최근 차량 절도 사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경찰은 최근 카운티 전 지역에서 여러 명이 함께 그룹으로 주택가와 상가 등을 다니면서 차량을 훔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며 키를 차 안에 놓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장소에 차를 오랫동안 주차하지 않는 등의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교육 전문 매체 초크비트는 시 교육국이 개학을 앞두고 대부분 스쿨버스와 계약을 한 상태지만 계약과 동시에 스쿨버스가 운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감사원이 스쿨버스와의 계약을 승인해야 하고
교육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5개월간 발이 묶여있던 1만여 대에 달하는 스쿨버스 안전 시스템 점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의 예산 지급 승인이 지연되면서 뉴저지 실직자를 위한 주당 $300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주 노동국은 연방재난관리청에 예산을 신청하면서 10월 이후에나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정부가 코로나19 이동식 검사를 재개합니다. 카운티 정부는 버겐 뉴 브릿지 메디컬 센터와 협력해 이번 달 이동식 진료소 운영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테데스코 버겐 카운티장은 모든 주민들이 독감 예방 접종과 코로나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최근 뉴저지는 실내 식당 영업이 허용되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마스크 착용과 사후적 거리 두기가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